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다 마쳤어요. 일반 거래처 쫙 오상시까지 등록했고요. 금융거래처 국민은행, 당좌, 신한은행, 보통 두 개 등록했고요. 카드거래처에 신한카드는 매입거래처, 국민카드사는 매출거래처로, 그 다음에 기능모음에 은행 등록에 가서 은행 등록 이렇게 마쳤습니다. 은행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등록해 놔야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만 등록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여기다 다 등록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교재의 131페이지까지가 이제 그 설명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 132쪽으로 가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는 업무용 승용차라는 부분은 이론 공부에서 없죠. 이건 회계 처리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 필요한 지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소유이거나 법인이 리스 또는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따라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즉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해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차량 번호별로 말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려면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서 관리 항목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하라고 딱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대상의 차량이냐면 일반적인 승용차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하면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과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승용차에서 개별소비세법이 과세되는 승용차는 1000cc 초과, 1000cc 초과 승용차입니다. 9인승, 그러니까 8인승까지 9인승 미만. 그래서 이 일반적인 승용차 하면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했거나 렌트했을 때도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차는 제외되고요. 택시회사 같은 운수회사도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수회사의 업무용 차는 등록을 하지만 그 택시, 영업용 택시는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판매 회사의 승용차라든가, 또 자동차를 임대하는 렌트카 회사의 승용차라든가, 또 운전학원의 교육용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다 그러면, 만약에 차를 빌렸다 그러면 렌트비죠. 임차료, 또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이 차량 관련 비용이 되겠고요. 또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초과가 되는 부분은 다음 해로 2월 돼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법인세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보험가입은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업무용 승용차는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업무용 승용차를 이렇게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장부에 이런 그 승용차 관련 비용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이 업무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업무와 관계없는데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규정을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수행과제로 넘어갈게요. 133페이지에 있는 수행과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3일 패션의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먼저 수행 1번을 보면은 고정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여러분,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합쳐서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면 차량 구입에 대한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고정자산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가 승용차이면 고정자산 등록을 마친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 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고정자산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차례대로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표는 고정자산 등록에 필요한 데이터들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회계 메뉴나 전체라는 메뉴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첫 번째 메뉴 클릭할까요? 고정자산 등록. 자, 첫 번째 셀에다가 고정자산의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계정 과목을 요 밑에 코드 앞에다가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엔터를 3번 치시면 위에 있는 셀에서 지나가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아까 그 코드 앞에 계정 과목명이 여기에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위에다가 입력하고 오는 방법이 있고 밑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밑에다 입력하려면 그냥 엔터로 지나오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에 요 코드란이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검색할 수가 있어요. 계정 셀을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고정자산의 계정 과목들이 보이는 거예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보일 겁니다. 자, 우리는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를 계정 과목으로 선택합니다. 208번 차량 운반구 확인. 자, 차량 운반구 확인하셨으면 여기 있는 코드는 자산 코드인데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자산 코드로 만들어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입력할게요. 2001. 자, 자산에는 승용 246 승용 246 취득일에는 2022년 12월 31일 202123 이렇게 입력하고요. 기초과액에 입력하느냐 신규에 입력하느냐, 우리는 지금 과세기간을 2023년도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지금 회계연도는 2023년도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물론 마지막 날 연말에 취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기초과액에다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900만 원을 기초가액에다 입력해 줍니다. 자, 900만 원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구하시고 여러분 그 플러스 키 있죠? 키보드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두 번 치면은 동그라미 3개가 한꺼번에 입력이 됩니다.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키. 이 회계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쉽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9하고 플러스 키 두 번 치시면 돼요. 그러면 엔터. 그러면 이제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은 9,000,000,000이죠.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감가상각을 말하는 건데,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기간이 지나야 감가상각을 하는데 12월 31일 날 취득하고 새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하루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9번에 상각 방법을 입력하는데요.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그러면 정액법은 숫자로 뭘 넣어야 되느냐? 여기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는 2016년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정액법 5년 상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정액법이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 연수를 5로 입력합니다. 5.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회사가 당기의 감가상각비로 2023년도에 180만 원만큼을 감가상각해야 된다 이거죠. 900만 원을 5로 나누면 180만 원 나올 거예요. 5년간 상각을 하면. 자, 그 다음에 26번에 업무용 승용차 이 여부는 현재는 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고 와서 여기 와서 보면은 여기가 여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비 구분이 있는데요. 경비 구분은 800번대라는 것은 이게 코드를, 개정 과목 코드를 의미하는 말인데 800번대 하면 앞으로 여러분 판매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00번대 하면은 제조 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는 없습니다. 전부 다 차량 관련된 비용은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 구분은 800번대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네, 여기 경비 구분 800번대로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주어진 요 자료를 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그 위에 저장 단추가 없는 메뉴의 경우는 입력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닫거나 그대로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회계 단추를 누르거나 전체 메뉴 단추를 눌러서 처음 메뉴로 나온 다음에 여기 지금 기초정보관리에 보면은 기초정보관리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1로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은 여기서 했죠. 고정자산 등록하고 나서 여기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코드는 또 한 번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수행 2번에 있는 이 표를 보시고 등록을 할 겁니다. 자, 코드는 101번이네요. 101. 차량 번호도 거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64 보 2461. 그리고 엔터 하시고 차종을 입력합니다. 아반떼. 명의 구분. 이 차가 렌트카가 아니고 회사명이다. 그럼 우리는
예, 고정자산에 등록했다는 건 회사명이니까 고정자산이죠. 예, 회사. 사용한다.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여기 2번에 있는 오른쪽 기본사항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2번 고정자산 코드에 여기 검색 단추, 물음표 단추를 검색 단추라고 그래요. 거기를 누르셔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고정자산을 2001번으로 2461라는 차를 등록했었죠. 네, 그거를 클릭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줘요. 그러면 고정자산 이름과 취득일자, 경비 구분, 명의 구분 요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8번에 있는 기초주행거리를 이제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기초주행거리 표에 나와 있죠. 200km. 200. 엔터 치시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니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클릭한 다음에 보험 기간을 이제 입력해요. 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네, 이렇게 보험 기간까지 입력을 하면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잘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마치면은 고정자산에 업무용 승용차가 여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가서 한번 볼게요. 자, 고정자산 등록 탭을 다시 클릭하시고 지금은 아직 안 바뀌어져 있죠. 조회를 눌러서 여기 위에 있는 위에 여기 보면 이 조회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걸 조회를 눌러서 다시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조회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밑에 가 보시면은 여기가 26번에 여기가 여로 바뀌어져 있죠. 아까는 여기가 부였어요. 업무용 승용차 여부가. 자,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에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봤는데 그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하기 전에 고정자산에 먼저 등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와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밑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것을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작업과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연습해 봤고요. 다음은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개정 과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이론 공부하시면서 분계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기초 단위가 개정 과목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적요는 아마 회계 이론에서 적요는 아예 생략을 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예. 내용을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알겠는데, 적요라는 것은 그 개정 과목에서 지금 그 거래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다라고 하면은 복리후생비에는 야근식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도 복리후생비가 있고 또 종업원의 경조사금도 복리후생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래 내역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미리 등록해 놓고 쓰면 편리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개정 과목도 그렇고 적요도 우리가 수정하고 또 새로 등록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감 변화와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라 하며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우리가 1호 때 다 공부할 때 했던 거죠. 본 메뉴는 101번부터 999번까지의 계정 과목과 해당 과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전표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저교를 미리 등록시켜 놓은 메뉴이다. 사용기업의 필요에 따라 계정 과목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새로 등록하거나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습해 볼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부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겠고요. 실습해 보면서 자연히 알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수행 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자, 주식회사 3일 패션은 다음의 계정 과목 및 저교와 관리 항목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수행 1번. 협회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 및 저교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자, 852번이라는 것은 협회비의 계정 과목 코드를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수행을 하기 전에 그 메뉴에서 좀 둘러보면서 좀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자, 수행을 하기 전에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서 말이죠.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이라는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했을 때 많이 봤던 계정 과목들 많이 눈에 띄죠.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런 계정 과목들, 또 108번 외상매출금, 109번 대손충당금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취급을 해서 받으러. 자, 그래서 보면은요, 계정 과목이 어떤 거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건너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135페이지를 한번 하단을 보실까요? 1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검정색 계정 과목의 수정과 빨강색 계정 과목의 수정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검정색 계정 과목이라는 건 글자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빨강색 계정 과목도 마찬가지로 글자색이 빨강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정하는 방법이, 검정색은 그냥 해당欄에다가 클릭을 하고 더 씌워서 바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빨강색으로 된 계정 과목은 컨트롤 1번을 누른 후에 계정 과목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검은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구나.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계정 과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 끝에까지 바퀴를 쑥 돌려서 가면 999번 소득세 등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101번부터 999번까지 코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계정 과목이.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전체를 보는 것이고요. 이 왼쪽에 보면 전체가 있었죠. 전체. 그러면 일부를 보는 건 뭐냐?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또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판관비예요. 기타,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 제조원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는 게 왼쪽에 메뉴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산에서 유동자산 한번 눌러볼까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금 재고자산 코드는 146번부터 175번까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46번이 상품,
재고자산이죠. 상품의 차감 계정들 그 밑에 보이네요. 매입 환출 및 내누리, 매입 할인. 이게 상품의 차감 계정이었죠. 당좌자산을 클릭하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러한 당좌자산의 계정 과목들이 쭉 보입니다. 외상매출금도 당좌자산이죠. 바드러움도 당좌자산. 단기대여금도 당좌자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채를 들어가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자본으로 들어가면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예, 자본의 계정과목 분류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류를 눌러보면 계정과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계정과목이 그 분류에 포함되는지. 자, 매출 하면은 매출 하나밖에 없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매출원가 누르면 매출원가 클릭하면 상품 매출원가 또는 제품 매출원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비용이죠. 매출원가는 판매관리비 비용이죠. 판매관리비를 클릭해서 판매 슬러시 관리비를 눌러보면 801번부터 쭉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800번대 이 말이 판매관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눌러보시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조 눌러보면 제조원가, 도급과 분양은 도소매업에서는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도급회사와 분양회사가 쓰는 계정과목 코드니까 도급과 분양은 도급은 600번대 코드, 분양은 700번대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 600번과 700번은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쭉 분류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한번 해볼게요. 852번 협회비를 찾아가 가지고 여기 현금적요, 대체적요 1번에 이렇게 넣도록 입력해 보도록 하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852번을 빨리 찾아가려면은 전체를 눌러 가지고 숫자 키 패드로 852를 그냥 타자하시면 돼요. 네, 코드에다가 852번을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852번에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852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회사 설정 계정 과목, 여기다가 계정 과목을 추가로 만들어 쓰도록 되어 있네요.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 협회비 이걸 만들겠습니다. 852에다가 협회비라고 타자하시면 되죠. 검은색이니까 그냥 타자하면 입력이 됩니다. 자, 엔터 치면은 이제 구분을 뭘로 할 거냐? 협회비는 경비니까 4번 하겠습니다. 예, 책에서도 보면 경비로 4번 경비로 해라 이런 얘기. 예, 사용하겠다 동그라미 하시고 나머지는 적요 등록하라는 말이 있었죠. 자, 협회비의 커서를 그대로 두시고 이쪽에 커서를 그대로 두시고 여기 보시면 밑에 현금 적요는 왼쪽, 대체 적요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번호를 입력하시고 입력해 주면 돼요. 자, 협회비 클릭되어 있나요? 852번. 그러면 여기 현금 적요 번호 1번 1하고 엔터 치면 01하고 입력되죠. 거기다가 이걸 넣어주라는 거예요. 협회비 현금 지급.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대체적요의 번호에다 또 1번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이거 넣어주면 됩니다. 협회비 미지급. 이렇게요. 협회비 현금 지급, 협회비 미지급. 이런 식으로
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무슨 어떻게 수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했을 때는 약간 좀 어리둥절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미리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수행 2번을 또 연습하겠습니다. 수행 2번은 138번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시오. 자, 그러면 183번을 빨리 찾아가는 138번을 빨리 찾아가는 방법 알고 있죠? 코드난을 클릭하고 138 숫자를 바로 입력하면은 138번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전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글자색이. 네, 이렇게 얹어놓으면 하얀색으로 보입니다만은 커서를 다른 개정 과목으로 옮겨서 클릭해 보면 여기 전도금이 빨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빨강은 그냥 입력이 안 된다 그랬죠. 예, 아까 컨트롤 1번을 누르고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금의 개정 과목을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소액 현금을 그냥 입력하면 안 될 거고 전도금을 클릭하고 여러분 키보드에 왼쪽에 있는 CTRL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저 위에 있는 기능 키 중에 F1 키 있어요. F1을 한번 툭 치고 나서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입력이 됩니다. 소액 현금. 네. 처음에는 그냥 입력이 안 됐을 거예요. 컨트롤 F1 한번 툭 치고 나서 입력을 하면 여기같이 소액 현금이라고 입력이 돼요. 네, 그렇게 고쳐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수행 3번.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개정 과목의 관리 항목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를 하나 등록을 해가지고 보험 그 차에 어떤 몇 호차의 보험료인가 또 몇 호차의 차량 유지비인가 이런 것을 구분 표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리 항목이라는 걸 추가해 줘야 됩니다. 821번과 822번에다가 자, 그러면 822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코드난을 역시 클릭하시고 822 합니다. 그러면 822번 바로 찾아갈 수 있죠. 차량 유지비가 있고 그 위에 821번이 보험료입니다. 이 두 개 나란히 있죠. 관리 항목은 어디를 관리 항목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관리 항목이에요. 여기 관리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보험료의 경우에 관리 항목이 지금 거래처, 부서사원, 카드, 프로젝트 이렇게 4개의 관리 항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업무용 승용차도 하나 더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 항목 셀이 있죠. 보험료의 관리 항목 셀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관리 항목 팝업 창이 나오고요. 아래로 쭉 마지막까지 내려가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가 맨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여기 32번에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여기를 동그라미로 고치면 돼요. X표 있는 곳을. 어떻게 고치느냐? X표를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0 동그라미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타나죠. 같은 요령으로 그 밑에도 해주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도. 차량 유지비 더블 클릭하시고요. 맨 밑으로 내려와서 업무용 승용차 동그라미 클릭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우리가 수행 1, 2, 3번을 실습해 봤습니다. 어떤 작업인지 짐작이 가셨을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풀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37쪽까지 우리 교재 137쪽까지 했고요. 이제
내일 여러분 어디 할 차례죠? 그러면 여러분이 138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접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책 접어놓고 다음 주에는 아니다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은 회계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기 2월 작업 여기서부터 해볼 겁니다. 전기 2월 작업은 전체 메뉴에 이제 이런 작업들이에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런 것 등을 입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FAT 1급 야간반은요 하루에 2시간씩 수업이에요. 그래서 금방 뭐 수업이 끝납니다. 2시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하루에 진도 나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또 피곤한 몸을 끌고 밤에 오셨어요. 그래서 2시간 딱 수업을 하실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결석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